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분당 신도시의 3배 크기로 조성한 지방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 50만을 목표로 비용 45조 7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도시입니다. 면적, 수용 인구, 비용 모두 단일 신도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도시는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헌과 국민투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 발전. 세종시는 이 두 가지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도시입니다.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1기, 2기, 3기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의도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세종시의 원래 목적은 행정수도의 이전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세종시에 이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세종시에서 관할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7%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 문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977년에 서울의 인구가 약 760만 명, 수도권의 인구가 1206만 명으로 늘어나 전국 인구의 약 3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정부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3년간 후보지 선정부터 투자 재원 마련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는 공주군 장기면, 지금의 세종시 장군면 일대였습니다. 1970년대 행정수도 후보지도 현재의 세종시와 거의 비슷한 위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2.6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 중앙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대전 둔산지구에 정부 청사를 비롯한 통계청, 관세청 정도의 이전이 전부였습니다. 정부 청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것이 의미는 있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에 대한 실효성은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청권의 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무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 밑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착공까지 진행하였지만 풍수상의 문제와 남쪽으로 치우친 위치 문제 때문에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수도위원회는 예정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현재 세종시 일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예정지보다 약 20km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행정수도의 규모는 73제곱킬로미터로 그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큰 규모로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남북통일 전까지 이보다 더 큰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정지 선정 이후의 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많은 시련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련의 시작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판결이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헌은 새롭게 제정된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부는 국민투표를 포기하고 행정수도를 대신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특별법을 바꾸고 총리실과 12개 부처, 177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록 행정수도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행정중심 도시는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를 보면 전국에서 남녀 평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세종특별자치시이며 2023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출산율과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세종시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최종 목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인구 50만의 도시입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는 부족합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의 확충, 기업의 이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인구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며 상가의 공실률은 유령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을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또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다면 세종시는 절대 행정수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 입법, 사법부가 마련되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